교육 대기회,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조우종.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신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방송인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해에 이어서 최근까지 사실 이 교권 문제가 교육계 정말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교권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최근에 네. 그 팬데믹 이후에 아, 더 네. 심각해졌어요. 아, 오. 그렇구나. 학생들 뭔가 심리적인 불안증도 늘어나면서 학교 안에 질서 문제,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 잘 감당하지 못하는 선생님들. 그 때문에 문제가 학부모 사이, 선생님들 사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교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가르칠 권리인데 네. 가르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습과 관련해서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아.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할 권리, 예. 그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할 권리, 네. 인성, 교육 이게 중요한 교권의 두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선 교사와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들도 좀 보람을 느끼던 그런 문화가 어느샌가부터 학교법 예방법, 아동복지법, 교권보호법 다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지. 이게 법은 어떻게 보면 예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최후의 보충의 수단이기도 한데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하려고 하고 학교를 또는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을 상대 부모를 좀 대립적인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너무 늘어나서 예를 들면 주말에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좋은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원하는 친구들 가서 보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교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한 시대가 된 거죠. 요새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다친다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나오는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촬영하는 그 기사 이후에 갑자기 이제 교권 침해라는 단어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기류가 좀 요즘 아이들이 문제다, 요즘 학부모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학생도 위축되고 학부모도 위축되고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고 누군가를 막 공격하는 이런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만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학생들이 정말 잘 제대로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이런 다양한 제공들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우리 아이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성인으로서 모든 어른들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교직을 잘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도 학부모도 서로를 조금 더 장벽을 낮추고 조금 믿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부모와 교사가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만들고 아이의 성장을 위한 한 배에 타서 험난한 상황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법이라는 게 학교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지금 학교폭력법, 교권보호법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반성을 하게 되지가 않고 반성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걸 잘 해결할까를 소통하면서 좀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미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주별로 다 다른 그런 법이 아, 있어요. 네. 더 이 권리를 더 강화시키고자, 더 확대시키고자 네. 하는 법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 네브라스카. 네. 네브라스카 들어보셨죠? 네. 그 주 사막 있고.
아이 제압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제자를 제압이 육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그런 권리 이렇게 부여하고자 하는 법 지금 얘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 지금 미국 지금 추세예요. 미국에서는 그 교내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뭐 때렸다. 뭐 그런 체벌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아동학대법 적용이 됩니까? 일부 주들은 네. 합법적으로 네. 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체벌? 아, 그래요? 체벌. 어느 정도 선이에요? 뭐 손바닥? 상처 남기면 안 돼요. 상처가 남지 않게.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격한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은 보니까 17개 주의 공립학교에서는 체벌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개 주에서 또 체벌이 합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네.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예, 그렇죠. 아예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아동학대법에 의하면 이제 신체적 학대, 네. 정서적 학대 여기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체적 학대보다는 이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훈육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꾸짖고 이렇게 해라라고 지도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정서학대다라고 해서 부모가 민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성 지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 훈육 네. 개인적으로 훈육 좀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뭐 아이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훈육을 안 하고 거의 항상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아니, 저는 훈육은 아이를- 제가 주로 합니다. 우리 집안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게 혼내지 않아요, 저는. 안 혼내요. 엄마가 다 하니까. 혼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귀찮아서. 아니, 혼내서 말을 듣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리고 저희 네. 딸이 충분히 네. 대화를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잘 되라고 하는 마음, 뭐 이제 사랑에서 우러나온 거라고 보고 싶은데 그죠? 또 네.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미국에서는 과연 이 교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중학교를 취재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Try to make it straight. Mine best fit. Be low enough. It doesn't have to touch the points. I should change. Yeah. Because you guys are scared. It's all right.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기 규칙이 있나 봐요. One of the first things I go over are the classroom rules. Follow directions, bring necessary materials to class, keep hands and feet and objects. Again, I always joke with them. It's like, I know you're in middle school, but this is also something we have to talk about. No swearing, teasing, bullying, and that's more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everyone feels comfortable. First 2 weeks, I kind of remind them of it. And then once the 2-week kind of grace period's over, then there'll start being consequences. Like? Emails home, they'll be sent to the dean. We have something called redirections where they have to do community service after school. And then in order to participate in any school events, those redirections have to be completed. If they're not completed, they can't participate in movie night or anything that's sponsored by the school. 32%가 학생 행동으로 수업 방해를 받는다. 여기도 많네요. 미국도 심각하네요. I think that's one of the things teachers have been kind of pushing for is our own mental health. Because we're supposed to be taking care of our students' mental health, who's taking care of ours? And for me, I separate the two. Once I leave here, I don't answer emails. Once I'm off the campus, I don't answer email. Certain teachers come back and, well, I have 20 emails. That's fine. You do those emails once you're there.
So if they can't be back when they had corporal punishment, physical punishment, where else can I do something where you'll feel it? And if it's a child that their grades are everything to them, when you hurt their grade, they'll start learning. We have actually very good support system here. The counselors are constantly talking to us if there's students that are misbehaving in other schools. If we have parents like that, we can talk to Ms. Bernal, who's our our counselor. If that still doesn't help, our administration is really good about supporting us as teachers because they come in, they see what's 교실 going on in 상황을 the 볼 수가 classroom. 있다고요? We have a couple of campus monitors and campus aides, as well as our dean of students who's more than happy to help in those situations. I communicate with him daily about certain behavior problems in my classroom, and we discuss and try to plan out a plan of action, create action plans with our administrators as well as like Justin and our campus aides as to what can we do better to help this student out because something is obviously going on and we got to get to the root of it. And so there's a lot of open communication that we have with our staff members on campus. 교사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아, 이분이 행동중재 전문가. 아, 학생들과 함께 하네요. 카리스마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뭔가 다 얘기하고 싶게 만드네. Well, I'm going to speak more on not necessarily the rights, but really the foundation of classroom management and for teachers and our teachers is trust. Building trust and build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tudents. That's really what we focus on is building positive relationships, right? So it comes from establishing trust and fairness before we start with teachers' rights or a discipline, right? And then we have a discipline foundation policy and a matrix that we follow that's what we call progressive discipline. 단계별로 이제 규율이 변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Right, because punishment doesn't fix the problem, right? Punishment is just, it's immediate, it happens, but it doesn't change behavior. We build that connection, right? We build trust rather than just going right to discipline. Like you're out, something's not right. And then we have those conversations. And yes, I do, it does work. 자, 이렇게 학교 내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 행동 중재 전문가가 있고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힘쓴다. 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지원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팀으로 또 전문가가 참여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이번에 교권 문제 생겼을 때 오로지 그것을 교사한테 맡겨놓으니까 교사도 힘들고 힘들어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어깨 무겁죠. 앞으로 이 팀 단위로 학교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사도 도와주고 학생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런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지 좋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 씨는 학창 시절에 혹시 이제 징계 같은 조치를 당하는 학생들 본 적이 있을까요? 많이 봤죠. 계속 봐왔고 네.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들어요. 우리랑 똑같네. 떠들지 마. 또 떠들어요. 세 번 하면 그럼 뭐 징계 받아야죠. 아, 그래요? 그럼 보통 다른 교실 가서 가만히 앉으면서 벽 보기. 벽보기. 너 나가 있어. 그렇죠. 그럼 복도에 나가 있어. 우리 이런 복도에 것처럼. 나가 있거든요. 우리 그러다가 도망가는 학생도 있으니까. 아유, 저희 도망 못 가죠. 손을 들고 있다가 슥 내리죠. 맞아. 힘드니까.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서 있으면. 그럼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징계, 규율을 어겼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이렇게 수업 시간 끝나고 남아야 돼요. 디텐션이라고. 남아서 그냥 숙제하거나 되게 심심하잖아요.
며칠 동안 등하교 못하게 하고 정학. 정학도 있고. 정학도 있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물론 퇴학. 퇴학 조치도 있고. 퇴학도 있고. 아이 문제 일으키는 애들만 다니는 전문 학교 또 따로 있는데 그 평판이 너무 안 좋고 너무 가기 싫은데 그렇게 뭐 주변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 체벌은 과거 지향적인 결정이에요. 네가 뭘 잘못했다.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미래지향적이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한다. 맞아. 그게 바로 우리가 행동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 지원도 하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그런 체벌이 정답이 아니라는 데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게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학생 인권하고 교권하고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학생도 학교의 주체고 교사도 학교의 주체거든요. 둘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지 어느 하나가 이기고 어느 하나가 지고 하는 학교라는 것이 좋은 학교는 절대 아니잖아요. 모든 단체나 기관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의 상황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지금 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교권하고 서로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논의하고 서로 학생과 교사가 같이 논의해서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해야지 교권이 산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흐름은 지금은 학생 인권보다는 교권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자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긴 하죠. 예, 그거는 좀 느껴지는데요. 전 세계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학생하고 교사 사이에서 일단 일차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그 다음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문제가 생기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학생, 교사, 학부모 이 3주체가 모두가 이렇게 얽혀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 3주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필요하죠. 그리고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학교가 실제로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 잘 지냈어? 네. 2학년 준비, 3학년 준비 잘하고 있지? 아, 저리 와봐. 너 그 플레이를 작성하는 거 그거 괜찮았어? 자기주도 학습, 대학생 선배들 와서. 안녕하세요. 오태호 안녕. 오늘 핸드볼 공연해? 네. 핸드볼 공연. 네. 잘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좀 해 이제. 알았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영아 안녕. 뭘 또 주고 가? 어머니 있길래. 고마워. 잘 먹을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쵸. 아무래도 아이들이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뭔가 힘든지 또 이제 기분이 좀 괜찮은지 살피게 되죠. 그리고 좀 제가 힘은 없지만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인사 건네주면 또 그게 아이들이 또 웃음도 피어나는 거 보면서 그게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기분도 좋고 아침부터 뭔가 인사를 받으니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해야 되나?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인사해 주시는 교장쌤이 뭔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추우시지 않을까 그런데 고생하고 계시는 마음이 좀 감동입니다.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도 보여서 감사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사제 농구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친밀도가 더 올라갔고 선생님들과의 사이도 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쭈뼛쭈뼛하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얘기할 때도 좀 더 부드럽고 그런 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토론의 안건 안내 학급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론회란 교육 주체들,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더 나은 교육 과정을 위하여 각 주체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개최되는 토론회입니다. 뭐 이런 토론은 뭐 저희도 사실 한 기억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학급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게 이제 차이인지 한번 보죠. 스마트 기기 사용, 학교 생활 에티켓, 교육권, 학습권. 이게 주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 의견 같은 경우 첫 번째, 전자기기를 허용해달라. 두 번째, 생활지도를 강화해달라. 세 번째는 교복을 변경해주세요.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 간 균형을 찾게 해주세요. 나는 전자기기를 나는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있어. 소리가 이렇게 없어서 그거를 치우는 거에 첫 번째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태블릿, 핸드폰만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조금 할 게 없다는 애들도 있고 그걸로 애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있고요. 어른들도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면서. 맞아요. 사실 쉬는 시간에 같이 태워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혼자 보는 거. 라는 건데요. 이유는 선생님께 장난을 치면은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육권에 침해가 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난치거나 하지 않고 선생님을 존중하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실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3주체, 4주체 이렇게 대토론회를 열고 그 의견 중에서 정말 현실성 있고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실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복도에 CCTV가 없었는데 이번에 CCTV가 생기기도 하였고요. 인조잔디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인조잔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네요. 저희 학교가 조금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취감 있습니다. 중요하죠. 저희도 저런 회의는 했는데 실천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도 안 그래요? 받아들여서. 네, 얘기는 많이 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다른 의견 주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사 대표, 또 마을 대표, 학부모 대표가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CCTV를 달자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복도에 그래서 그 CCTV를 설치하자는 쪽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복도에다가 실내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믿고 싶고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CCTV를 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달겠습니다. 달 단대요. 예정이고요. 중요한 거는 CCTV가 중요한 거는 어떤 거에 그런 외적인 제약 없이 나의 삶을 올곧게 세우는 멋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장곡중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제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채택이 됐어요. 아, 다 실천했어요? 네. 와. 장곡중학교. 자, 여기 잘 가. 호두과자 마신데 괜찮아?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부모님들이 운영을 한대요. 자, 오세요. 우와.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주민들 셋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협동해서 만든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학교 안에서 원래 쉽게 구할 수 없는데 매점이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뭔가 출출하거나 목마를 때 같을 때 그럴 때 매점 한번 와가지고 사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제 매점을 만들 때가 되었으니 만들자라고 시작을 해서 학교 측에서도 오케이 하시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도 교장실과 택배실이었어요. 그거를 전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께서 나의 자리가 혼자 있는데 너무 넓지 않느냐 그래서 절반을 떼어주시고 택배실까지 포함을 해서 이 공간을 아이들이 같이 디자인하고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니까 걷다가도 길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막혔어. 막혔네.
갈 수 없어가 아니라 막혔어? 다른 길을 찾아볼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랑이죠. 시각장애인과 저신. 이거 생각나면 바로 말하고, 아니 내가 빨리 먼저 생각나면 내가 먼저 말하고. 써주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더 좋은 제안이나 제일 밑에까지 써주는 거. 네, 학교가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베리어 프리 관련된 공간이 미흡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도덕 선생님과 같이 협업하여 만든 협업 수업이고요. 지금은 그 마무리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정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나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실습 예시를 보고 가장 예쁘고 제일 뚜렷하게 됐어요. 저희가 제품을 만든 과정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설계를 하고 보완한 설계도로 구현하고 이렇게 여러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교 지도를 완성했어요. 어떻게 이거 관점 써주면 말하고 디지털 학교 지도. 그라나다 차트 스쿨만큼 잘하는데요? 쉽게 업데이트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기존의 학교 지도를 바꾸는 비용보다는 설치 비용은 많이 나가겠지만 유지 비용은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지 키가 작아서 버튼을 못 누를 수도 있죠. 그래서 비탈면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누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키가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계단 있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저실업자들 측정이 돼서 내려가는 따라서 저희가 실제 도덕에서는 그 장애인분들을 배려하는 사물함도 실제로 제작했었고 칠판도 배려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덕 시간이나 수학 시간이나 기술과정 시간 등등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가지 주제를 잡고 한 학기 내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생각이 커가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에 실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기해도 돼? 내가 공정무역 듣다가 좀 생각난 게 있어서 해수와 열과 우리 생활과 재난을 묶어서 우리 마을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시는데 거절당하면 많이. 전 세계 해수는 다루지 않게 되어 있어서 재난에 관련해가지고 해서 묶어서 하면 이렇게 되고 국어에서 혹시 논술 가능한가? 그치. 뭐 국어야 뭐 다 가능하겠지. 선생님 역사는 어때요? 10년 되면 순조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재난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감옥.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농민 서로 이제 네. 과목을 막론하고 융합수업을 짜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융합이네요. 위기였던 적이 많았다. 영어도 국어처럼 같이 과정 중에 할 수 있고. 과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세계시민 교육으로 가면 되니까 다 연결은 할 수 있어요. 국어라는 눈으로 과학의 주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러한 과학의 주제를 국어에서는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각 과목의 눈으로 그 주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수업 재구성은 사실은 최근에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장곡중학교의 특이한 점이라면 모든 학년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년만이 아니고
다른 학년 선생님도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 프로젝트. 제가 어느 정도 되게 이 말을 즐겨 쓰고 있는데 저는 따뜻한 사랑, 따뜻한 나눔, 서로 따뜻한 배려 이런 걸 내가 먼저 실천한다면, 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선생님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학부모님이 되었든 또 이 세상 누군가가 되었든 저는 화답을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좀 행복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더불어서 학교를 더 믿고 아이들 배움을 함께 만들어가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장곡중학교 학생들은 의견을 실제로 내고 그게 반영이 돼서 뭐 인조잔디도 깔리고 네. CCTV도 설치되고 이런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뭐 교장 선생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참석해주고 아까 대토론회란 이름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교사, 학부모 또 학생들까지 의견이 교환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민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은 어때요? 이 장곡중학교의 이런 모습 보면서 느끼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학생 참여해서 다양한 학교 행사나 뭐 이런 운영 같은 것들을 네. 해나가잖아요. 네. 이게 요새 우리가 이제 학습, 공부에서 자기주도성만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자기주도적 능력은 생활 속에서 길러져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야지 공부할 때도 맞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자기가 마음도 먹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되게 좋은 학교 환경이 만들어진 경우다. 훨씬 교사 학생 간의 갈등이 줄어들어요. 좋은 수업을 만드는 게 인정하게 사실은 본질적인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사실은 이런 거는 일반 수업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그 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직하면 집에서 가만히 혼자 숙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가서 뭐 협업도 회의도 해야 하고, 되고. 협업하고 네. 상사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다투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중재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일단 의견 내는 그 용기 그거 정말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학생들 모두 다 그리고 선생님 간 학생들 자유롭게 이렇게 의견 낼 수 있는 그런 판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또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 장곡중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자, 밤이 됐어요. 저녁 시간에. 퇴근 안 하시고. 네.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12월이 이제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인데 우리도 책 마실 모임 한번 예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은 첫 시작은 마음 열기로 우리 장현미 님께서 그림 동화책으로 마음 열기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책을 한번 달랑 들고 왔어요. PPT 준비도 안 하고 여러분께 나눠드릴 책도 안 들고 제목은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근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한대요. 좀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평범하지 않아요. 세찬 비가 쏟아져 내려요. 누구죠? 우리 3년째 됐대요. 아이 이야기할 때만 만나거든요. 네. 저도 아침 맞이 하는데 아이들이 졸업하기 싫어요. 내년에 또 놀러 올 건데 와도 되죠? 막 이러고 이제 졸업 3학년 아이들이 가끔 이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또 힘을 받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 나왔던 게 아닌가. 아까 국어 선생님이시네요. 넌 내 뜻대로 반응해야 해 라는 마음. 서운함은 계속 내가 뭔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내가 이제 정해놓은 어떤 그런 무게감에 계속 짓눌리다 보니까 잘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고 그랬는데 난 왜 그러고 살지? 요즘은 좀 1년이 지나니까 내가 왜 그러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둘째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공개 수업할 때 참석을 했어요. 제가 너무 국어 수업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문법이었거든요. 저 너무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아이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 야, 이건 진짜 새로운 관계 형성이네요. 그러게요. 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잖아요. 저게 소통이죠. 가지기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교과 과정이 이럴 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하기 위해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선생님 입장을 알고 선생님이 엄마의 입장을 알고 또 아이의 입장을 알고 서로가 정말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될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렇게 뭐 사제간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 좋은 관계에 있는 공간 자체가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정으로 친다면 가족끼리 화목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들어가면 오늘 또 아빠가 화내실까?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실까? 불안하면 생각이 갇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저함이 덜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모르는 걸 모른다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배움으로 연결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직원 동아리의 성장 나눔 발표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전까지는 시니어 클럽이었어요. 죄송하게도.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젊은이. 과학 선생님. 네. 이거 이제 선생님들이 교직원들끼리 모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이 큰 공로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신데. 각자 섬이라고 나 혼자 선생님들 각자 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게 정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울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동료의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마지막 날? 야, 복장이 되게 자유스러운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다음이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거 보려고 학교 생활했다. 인정? 인정. 자, 무서운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뭐지? 야. 선생님! 선생님들이 뭐 어떤 걸 준비하신 거예요? 핸드벨? 하트. 분위기 좋아요. 네, 지금 공연을 뭐 하시나 봐요. 아, 선생님들도? 네. 좋네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는 과정들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그건 학교 제일 많이
지내는 미성년 시기에 제일 많이 지내는 학교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지지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는 형성이 된 거죠. 장곡중학교에서 참 내가 잘 배웠구나. 좀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도 장곡중학교의 교사 시절이 참 그래도 좋았다. 참 의미 있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네,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네. 사실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사도 학생, 뭐 학생도 교직원 다들 이렇게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잘 어울리고 이렇게 만남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장곡중학교 참 따뜻한 그런 모임 만남이 있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함께하는 모임, 독서 모임.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정말 의무적으로 하는 뭐 연례 행사처럼 간담회라고 이렇게 하면 갔거든요. 의무 없으면. 네, 크리스 씨는 어떤가요? 상담은 우리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제가 뭐 일이 없으면 무조건 참석합니다. 그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그냥 선생님의 생각 직접 듣고 네.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 막내딸이 저랑 이런 점이 비슷하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면은 또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고 이런 자리는 처음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와서 따님이 뭐 다 좋은데 뭐 이런 점이 조금 딴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떠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점을 솔직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장점만 얘기해 주니까 제가 그래요? 가감 없이 다 단점, 장점 다 얘기해 주면서 받아들이고 그렇죠. 또 선생님이 갖고 계신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좀 부족하면 얘기해 주고 서로 막 잘난 것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소통의 장들이 많이 좀 열려야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장곡중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걸 좀 보고 좀 가져가서 하면 좋겠다. 그럼 좀 이런 소통의 장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학교가 점차 지역사회에서 폐쇄된 공간으로 변화되는 게 전 좀 안타까워요. 이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교사와 학생과 지역 주민, 학부모 포함해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학교를 갔더니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그 학교 도서관을 지역 카페로 운영을 해요. 낮에. 좋네요. 그래서 그럼 지역 막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서 오시고. 책도 보고 카페 운영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학교에 기부를 해요. 따뜻하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 도서관에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부모님들이 거기서 같이 봐주고 이런 운영 사례를 좀 봤는데 다양한 시설들을 좀 개방해서 같이 참여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불과 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 아이들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도 차고 막 놀고 거닐고 산책하고 막 러닝도 하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학교에 보안관이 그렇죠. 생기고 학교 문이 폐쇄되고 맞아요. 하면서 저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생각이에요. 학교가 왜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이 됐을까. 아쉽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렇게 장곡중학교처럼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하는 환경이 안 되는 학교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학생 그리고 교원,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좀 갖는 게 건강한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면 좋잖아요. 참여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대기 100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Ja, ich bin sehr zufrieden. Ich mag meinen Beruf sehr. Ich begleite das Kind ja in seinem Lernen. Und das geht nur, wenn ich das 4 Jahre mache. Achso. Ja, verstehe. Alles klar, dann wünsche ich dir gute Besserung, gell? Ein Viereck und das besondere Viereck als Quadrat.